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뇌가 하는 역할이라고, 뇌가 발달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시기에는 친구들의 영향도 되게 크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방식이 훨씬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소통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통제력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토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토론하라. 자, 우리가 아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런 상황이랑 연결이 될 거야. 내가 감정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야를 끊임없이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아이 혼자 결정을 하게 놔두는 게 자율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 그럼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너는 하고 싶은 선택이 둘 중에 어떤 거야? 라고 충분히 토론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그 판단력이 뇌 안에서도 뉴런이라는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다리를 만듭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전선이 이어져요. 그게 계속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통제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회복력을 믿고 상기시켜라. 네, 회복력을 믿고 상기시켜라.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행동한 경험이 한 번도 없진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좋아졌던 기억, 엄마 아빠랑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더니 조금 더 좋아졌던 기억, 혹은 학습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랑 더 잘 맞았던 기억, 내가 스스로 점수를 올렸던 기억, 그리고 되게 우리 아이들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정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사실 더 파국으로 더 안 좋아질 거야. 망했어. 이번 학기 망했어. 반배정 망했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어머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과거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래,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나아졌던 경험은 없었어? 너는 네가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도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내가 너무 감정 안에 파묻혀 있기보다는 내가 이전에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냈던 나의 행동은 뭐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나한테 회복력이 있다고 믿고 상기를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문제 해결의 반이 시작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어머님들을 위한 건데요. 읽어보실게요. 낄끼빠빠 뭔지 아세요? 네, 신세대 어머니. 네, 맞아요. 이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머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걸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숨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도대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니, 아니면 내가 어떤 응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니,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숨길 필요도 없고 엄마가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혼자 행동할 거라는 걱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가장 고민을 하면서도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던 게 친구 문제. 특히 학교 폭력에 가까운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제대로 엄마한테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 말했다가 일이 더 커질까 봐.
엄마들은 아이가 자녀가 되게 위험 상황에 있으면 되게 바로 거기에 뛰어들고 싶어 하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녀가 원하는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크면 그렇게 돼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엄마는 말하고 자녀는 그러죠.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서로 정서적인 소모만 엄청 심해지고 둘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뇌가 실제로 어디에 다쳐서 부딪혀서 아플 때 활성화되는 뇌의 지도랑 내가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고 엄청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막 슬플 때 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다치든 정서적으로 다치든 마음을 다치든 그 다친 건 뇌는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똑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 친구들 아마 되게 힘든 일 있거나 아니면 막 시험 두고 앞두고 되게 불안해지고 이러면 실제로 배가 아픈 경험도 실제로 해볼 거고 막 그게 심해지면은 되게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많았는데 만약에 엄마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프면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나요? 아프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도 다 힘들고 귀찮아지고 좀 누워서 쉬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도 뇌는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똑같이 인식을 하고 실제로 몸이 아파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지, 네가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너는 뭐 할 거니,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라는 말을 계속 해봤자 아이한테 그리고 뇌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티졸이 계속 분비가 돼요.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코티졸 분비가 과다하게 되면 해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치매도 그것과 되게 관련이 돼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어쨌든 되게 그런 정서적인 감정을 되게 아프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학습에서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드라마 되게 많이 보셨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빈이가 엄마의 관심을 되게 공평하게 받지는 못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친구들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드라마였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에게는 항상 정서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정서적 공급이 쭉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산소 공급을 받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에게 정서적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딘가에 가서든 무조건 정서적 공급은 충족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빈이는 그거를 친구들한테 찾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서단추 눌리는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정서적 공급을 받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지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 하나가 추가됐죠. 아까보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실게요. 타당화하라. 정서적 공급을 지속하라. 우리가 그 타당화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서적 공급을 하라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우리가 실제로 네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너 그거 조금 하고 뭐가 힘들어? 넌 맨날 짜증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가
엄마 나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아이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건가?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가 돼버려요. 그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모와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죠.